재수생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부터 공부를 안 했답니다. 영어는 거의 9등급이었고. 어떻게 보냈어요? 공부를 안 했어? 네. 뭐 게임 하느라고 왜 못했어? 아니 제가 저번 주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육모? 네. 제가 원래 공부를 좀 못해요. 제 성적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시험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냥 계속 안 했어 그래서? 네. 자포자기 하고? 네. 그럼 뭐 게임을 했어? 인터넷 좀 하다가 그렇게 보내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되겠어? 좀 망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직독직식으로 하니까 예전의 방식하고 공부한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읽는 게 좀 빨라지고 네. 예전에는 단어를 많이 외웠거든요. 계속 한국어랑 이렇게 뜻 외우다 보니까 문장을 봐도 이제 해석도 잘 안 되고 했는데 그냥 직독직해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해되고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게 부담이 돼? 아예 부담은 안 돼. 지금 14시간, 13시간, 12시간 하잖아. 예전에 이렇게 했어? 꺼지로 시간만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재수생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부터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이니까 이제 고3이었겠죠. 고3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영어는 거의 9등급이었고, 이제 공부를 해서 한 6등급까지 올라갔다는 것 같고, 수학은 한 5등급 정도 이렇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인데, 제가 목적은 이 학생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도 올바른 방법으로 도전하고 몰입하고 성공 경험하는 걸 통해서 도전 정신도 기르고 또 거기에 재미도 경험하고, 영어는 직독직해 방식, 절차 기억 방식으로 해서 영어에 몰입이 돼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이제 그거를 목표로 몇 개월간에 이제 그렇게 재미를 느끼게 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 학생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드리고요. 이 학생이 지난 5월 23일 날 몰입 코칭을 신청했는데, 이제 몰입 코칭 신청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독학으로 인강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후회 없이 끝내자입니다. 그런데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뭔가 힘이 남아도는 느낌, 스스로 짠 공부 계획을 다 했음에도 공부를 10시간 넘게 해도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있던 몰입책을 보고 몰입 시도해 보려고 유튜브에서도 이것저것 전부 찾아보고 시도해 봤습니다. 첫날은 나름 잘 됐습니다. 11가지 원칙 실천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일차, 3일차가 될수록 잡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또 똑같이 계획한 공부를 다 해도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성적은 안 올라도 공부 정말 충만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성적은 안 올라도 공부를 충만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몰입으로 더 쉽죠. 몰입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먼저 수학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수학 공부 방법은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실천하고 이제 몰입 일지를 보내오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이제 몰입 일지도 보내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돼서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네. 그 메일도 안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는 거의 이제 실천을 안 한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고 2주차가 됐어요. 또 2주차 통화를 했는데, 또 이제 이 학생과 통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또 안 했어요. 네? 공부를 안 했어? 네. 뭐 게임 하느라고 왜 못했어? 아니 제가 저번 주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육모? 네. 제가 원래 공부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좀 못해요. 제가. 그래도 좀 올해는 그래도 잘 해온 것 같은데 제 성적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지켜야지. 지금 인간 교재로 수학에 몰입하기로 했잖아.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안 했어요? 시험 네.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냥 계속 안 했어, 그래서? 네. 자포자기 하고? 네. 그럼 뭐에 게임을 했어? 막 등산 같은 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좀 인터넷 좀 하다가 좀 생각 좀 하고 그거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재수해서? 좀 망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 네. 그치? 본인도 알잖아. 그치?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1초 원칙을 실천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결과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결과에 신경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일지를 처음으로 이제 보냈어요. 일지를 보냈는데 이게 이때가 이제 6월 13일이에요. 집중이 정말 안 됐습니다. 슬로우 싱킹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없으니 5분 걸려서 풀 문제를 10분 걸려서 푸는 느낌입니다. 지금 상태가 공부 의욕과 동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없고 의욕이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가 재미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제 몰입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재미를 이제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 학생이 빨리 공부의 재미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죠. 그래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죠. 3주차입니다. 요번 주는 어떻게 보냈어? 계속 수학하면서 수학 문제 풀면서 보냈어요. 10분 이상 걸리는 거 도전해봤어? 네. 어떤 거 같아? 그냥 계속 고민하니까 풀리고. 그래? 네. 그게 아주 좋은 경험이야. 그러면 재미있지 않아? 도파민이 나와서 재미가 있는데 그런 거 좀 경험했어? 아니요. 너가 그게 발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걸 좀 편안하게 생각했어? 네. 계속 힘 빼고. 힘 빼고 편안하게. 공부하다가 졸리면 선잠 자? 네. 그렇게 선잠 자니까 어떤 거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그래도 요번에는 했네. 저번에는 못 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니까 더 나아? 기분이 좀 나은. 네. 계속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제가 공부를 초반에 했을 때는 좀 흥미있게 하면서 문제 풀 때도 그래도 좀 재밌게 했거든요. 지금은 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없어졌어? 원래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좀 재밌게 풀긴 했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네, 지금, 네. 근데 요 기간을 지나면 또 다시 재밌어져. 그러니까 요걸 좀 지나.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 안 풀리는 문제? 네. 오랫동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아직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문제집을 뭘 좀 하고 있지? 수능 저건가? 특강? 아니요, 그냥 인강 교재. 인간 교재. 그래. 그냥 도전하면 다 풀려? 네, 웬만한 건 다 풀려요. 오케이.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남겨놔봐. 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며칠 됐지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 5일? 하루 종일 공부했어? 아니면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어? 몇 시간 정도 하루에? 한 8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하고 있어. 더 할 수도 있어. 네. 편하게 쉬면서 하면은.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그랬어? 네, 하려고 하는데 좀 잡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이니까 그런데 자꾸 버릇하면 돼. 네. 걸어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뭐 화장실에서도 생각하고 샤워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네. 아직은 그게 제가 고민했던 게 공부를 했을 때 약간 딱 끝나고 좀 공부를 했다는 그 느낌이 아직은 잘 못 느끼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면 더 나아져. 너가 처음이라서 좀 그런 게 발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전두연합령 쪽이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점점 재밌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계속하면 효과가 나타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계속 수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직 공부에 대한 그 도파민 회로, 전두연합령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발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또 과목을 바꾸면 이제 그런 효과가 없어지니까 계속 수학만 하는 겁니다. 수학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3주차. 이제 6월 18일 통하고요. 6월 19일 메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1초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공부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1초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학생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잡념이 처음에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3주차 20일 날 이제 이 학생한테 조금 이게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연속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연속해서.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20일 날 통화를 한 겁니다. 10분 이상 안 풀렸던 문제. 10분 이상 안 풀렸는데 계속 생각해서 30분이나 1시간, 2시간 안에 푼 문제가 없어. 그건 많아요. 많지. 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풀리잖아. 네. 그러면 가장 오래 생각해서 푼 거는 한 얼마나 생각해서 푼 문제는?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분. 그래, 30분 풀고 나니까 기분 좋지 않아? 네, 좀 좋아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그건 전두연합량의 도파민이고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거는 나쁜 도파민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생산적인 도파민이야. 네. 이게 그건 계속 발달하니까 내가 이제 지금 30분 정도 도전해서 풀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생각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지. 네. 많아? 지금 한 두세 문제가 계속 안 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를 딱 집어서 네. 누가 이기나 보자. 응? 문제는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진 거고 끝까지 생각해서 풀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한 문제를 잡아서 나 평생 이 문제 하나 풀겠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해볼래? 응? 다른 문제는 좀 나중에.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하면 안 되니까 한 문제를 딱 골라. 그중에. 네. 너가 한 문제를 딱 골라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를 딱 골라서 그것만 하는 거지. 네. 알겠어? 네. 그거만 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해서 내일 동안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도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월 20일이고 이제 6월 20일 저녁에 보낸 메일입니다. 오후 11시 57분가 거의 12시 다 돼서 보낸 거예요. 교수님 말대로 안 풀리는 문제 하나 잡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풀렸습니다. 문제를 계속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풀었습니다. 근데 그 쾌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 그걸 자꾸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서 딱 목표로 잡고 이렇게 목표를 하면 뭐 의외로 대개 보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뭐 오래 걸려봤자 뭐 하루 이틀 뭐 풀리죠. 그리고 이제 21일 날 또 통화를 한 겁니다. 어때요? 오늘? 그래도 좀 이제 잡생각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도전하는 문제는 해결했어? 네. 해결했어요? 네. 몇 시간 만에 정말 별로 안 걸렸어요. 별로 안 걸렸어. 어떤 문제도 다 돼요. 편안하게 계속 생각하면 어떤 문제도 다 돼. 그거를 모르는 거야, 학생들은. 답이 안 보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게 잠재 능력이야. 약간 좀 개념을 살짝 좀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 개념을 모르고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문제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계속 생각하잖아. 그러면 두뇌가 풀가동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게 교육적으로 좋은 거야. 그거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 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 문제 계속 볼 때마다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드는데 드니까 바로 풀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면 또 그 다음 남은 문제 또 도전해. 그러면 생각만 하더라도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나. 좀 재미를 느꼈어? 네. 네. 이렇게 하면 재밌어.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에 흥미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된다고. 네. 하다가 뭔가 좀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조금 이제 몰입의 효과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발달시켜 가면 되는 거예요. 22일 날 보내온 메일입니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의 문제 대부분이 조금만 고민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라 풀어도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제집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딱히 도전이라고 할 만한 문제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생각하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기분은 좋습니다. 우선 이 문제집을 빨리 푼 다음 어려운 문제집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재밌으니까 바로 어려운 문제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좋아요. 24일 메일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봤지만 못 풀 것 같아서 포기했던 문제입니다. 초반에 계속 진전이 없어 역시 안 되는 건가 답지를 봐야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하나씩 진전이 보이더니 2시간 만에 결국 풀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뭔가 꾸역꾸역 풀어낸 느낌이 들 때는 풀었을 때의 쾌감이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아주 풀고 나서 아주 즐거울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27일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귀찮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낮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1초 원칙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니 몰입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귀찮은 느낌은 아니라서 다시 실천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약간 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재밌다가 뭐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겪게 돼요.
그리고 7월 1일 메일입니다. 수학에 조금 이제 애착이 생긴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못 풀었던 문제를 공부하러 가기 전 집에서 잠깐 생각하다 풀었습니다. 접근을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오후에 6문제 정도를 개념과 풀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녁에는 10분 이상 걸린 문제 3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요즘에 수학에 조금 애착이 생긴 느낌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지금 수학에 몰입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7월 2일 메일에는 생각하는 거에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은 10분 이상 걸린 문제 7문제, 1시간 정도 걸린 문제 2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깊게 분석하면서 공부하니 깨닫는 게 많아지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충 넘어갔지만 이젠 생각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경험하기가 혼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이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 요때까지는 좀 가이드를 해줘서 이제 아이가 이런 걸 경험하면 점점 쉬워져요. 이제 수학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7월 5일 메일입니다. 10분 이상 걸린 문제 18문제. 제가 10분 이상 걸린 문제는 10분에서 30분까지예요. 10분에서 30분요. 아마 여기서는 아마 10분 이상 1시간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18문제. 1시간 걸린 문제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걸린 문제들이에요. 1시간 걸린 문제 한 문제 풀었습니다. 1시간 걸린 문제는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여서 정말 답답했는데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다가 풀어냈습니다.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뿌듯한 기분도 이제 경험하는 거죠. 7월 6일 통화한 건데 이제 수학이 재미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학 공부가 좀 재밌지 않아? 네, 재밌어가지고 좀 그 수학 하면서 막 미적분의 뭔가 역사를 좀 알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에 재미가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7월 9일 메일입니다. 10분 이상 걸린 문제 7문제, 3시간 걸린 문제 1문제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진전이 없으면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 드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풀리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면 이제 풀리는 거,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12일,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면 재미가 없는데 이제 이 학생은 일부러 재미를 느끼려고 자꾸 어려운 거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밌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4시간 걸린 문제 1문제, 3시간 걸린 문제 1문제 풀었습니다. 아쉽게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도 도파민이 나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거를 되게 의식을 하는데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난이도가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갑자기 오르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7월 14일입니다. 슬로우 싱킹 13시간 손잡이에,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는 거예요. 13시간을 한다는 것은. 10시간을 넘게 고민해도 안 풀리는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에는 아무 진전이 없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씩 진전이 보이면서 편하게 생각 중입니다. 15일입니다. 슬로우 싱킹 12시간 손잡이에, 그러니까 12시간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어제 못 풀었던 문제 오전에 풀었습니다. 90% 해결한 상태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힌트를 얻고 싶은 마음에 답지를 슬쩍 봤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봐버렸습니다. 그래도 풀긴 풀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던 거여서 너무 아쉽고 짜증났습니다. 다음부턴 답지를 절대 안 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답지를 안 보게 돼요. 문제랑 나랑 경쟁을 하는데 내가 어쨌든 답지를 보면 내가 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서 절대로 안 본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도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오래 고민한 건 처음이어서 10시간 이상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처음이어서 그런지 다음 문제들을 풀 때 1시간 걸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도전을 하면 한두 시간 생각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월 16일이에요. 슬로우 싱킹 10시간 손잡이에. 저번 주 이후로 몰입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12시간 이내로 문제들이 풀리다 보니 한두 시간 같아요. 한두 시간 이내로 문제들이 풀리다 보니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7월 17일
17일 메일이에요. 슬로스킹 11시간 선점이에요. 오늘 풀던 문제집을 다 풀어서 저번에 봤던 육모 수학 문제들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한 문제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2시간이 걸려서 풀었는데 풀이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푼 이 과정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수학에 흥미를 많이 이제 붙이고 있는 거예요. 7월 17일 날 통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 같아? 그냥 재밌어요. 재미있죠? 네. 그 재미가 점점 더 발달해. 편하게 생각할수록 좋고, 네. 그리고 자축, 뭐 한 30분 이상 걸린 문제는 자축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자축의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것 같아? 약간 기분 좋고, 음. 이제 풀이 과정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제 문제점도 막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음미하고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몰입이 잘 되고 실력도 느는 거야. 네. 그냥 빨리 문제를 단시간에 빨리 풀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공부할 때는. 네. 그래서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고 수학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전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생겨? 네, 어려운 문제 보면 많이 쫄았는데. 그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이 학생이 영어를 또 못한대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그러니까 수학은 한 5등급, 영어는 한 6등급. 그래서 이제 영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조금 넘게 이제 수학에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이제 몰입을 하는데 영어는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직독직해를 시켜요. 직독직해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을 만드는 거죠.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거죠. 영어를 읽고 해석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되면 직청직해가 되고 이렇게 돼요. 제가 보면은 거의 이게 직독직해를 하면 학생들이 영어에 쉽게 몰입이 돼요. 그 스토리에 몰입이 되고 너무 재밌다 그러고 그리고 또 영어 실력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올라가요. 이 학생도 이제 6등급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레벨 1, 그 유튜브에 잉글리시 스토리에 이제 레벨 0부터 쭉 있는데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 0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레벨 1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바로 이해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바로 놓치게 됩니다. 아직은 레벨 1도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직독직해를 이제 이 학생이 잘못 이해를 이제 한 건데 이제 거기에 관한 대화 내용입니다. 레벨 1은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좀 어려우면 천천히 하면 돼.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이해가 안 가면 내풀이에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것 같아? 근데 이제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하는데 그때 뭐 되게 몰입되고 재밌을 때가 좀 있어요. 재미있어? 네. 근데 레벨 1 중에서도 어려운 거는 어때? 어려운 거는 왜 단어가 어려워서 아니면 문맥이 어려워? 보통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그냥 그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읽은 데까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봐야 돼. 또 2번 읽고 3번 읽고 천천히 4번 읽고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배속을 좀 늦춰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배속은 그대로 하고 그 말 속도로 너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스탑을 시킨 다음에 너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너가 반복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읽으라는 거지. 소리 내서 읽어도 돼. 요 배속대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요 배속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스탑을 하고 너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안 되는 부분 몇 단어 고기만 그거를 반복해서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넌 전부 다 이거를 말하는 속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제가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속도로 이해하면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됐는데 모르게 100%가 안 된 거지. 그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탑을 시키고. 네. 너가 이해하는 속도로 읽는 거지.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해서 100%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 페이지에서 다 이해가면 넘어가는 거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 네. 너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스탑을 시키고 너가 이해할 수 있는 페이스대로 천천히 읽는 거지. 그럼 이제 계속 한 페이지씩 계속 100% 이해하고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그 원어민이 있는 속도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원어민 읽는 속도가 더 빨리 읽죠. 더 빨리 이제 읽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직독직해를 배우는 상황이니까 원어민이 읽는 속도를 이해 못하면 스탑을 하고 자기가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그러니까 절대 해석은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7월 25일입니다. 슬로우 싱킹 10시간 선잠 4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영어로 이해되니 속도가 좀 붙은 것 같고 스토리에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 몰입이 되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7월 27일 슬로우 싱킹 8시간 선잠 4번. 요즘 선잠을 1, 20분을 자고 다시 공부하러 갈 때 거의 30분 동안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오히려 몰입이 안 됩니다. 밤에 잠은 잘 잡니다. 어쨌든 뭐 이건 비정상적인 경험인데 어쨌든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7월 28일 슬로우 싱킹 11시간 선잠 2번. 너무 문장 하나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야기 흐름을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 빼고 즐겁게 읽으려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우릭을 처음 배울 때 읽는 식으로 읽으면 돼요. 우릭을 한글 처음 배울 때. 영어가 이제 직독직해가 재밌긴 한데 오래 하면 힘들고 버겁다라는 거예요. 7월 28일인데 슬로우 싱킹 10시간 선잠 3회.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긴 한데 몇 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힘들고 버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쉬엄쉬엄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빡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거워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뭔가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했거나 이제 이런 거죠. 29일 날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영어를 어쨌든 이렇게는 안 해봤잖아. 뭐 북북 배우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영어가 힘들지 않지 않아? 네, 좋아요.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재밌게 하고 있죠? 네. 네, 좋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방법 중 그래도 가장 좋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7월 30일입니다. 슬로우 싱킹 9시간 선잠 3회. 원래 공부하다가 공부에 다른 행동을 하고 온다면 다시 시작할 때 좀 힘든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재밌다 보니 다음 내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거 다 봤습니다. 레벨 2 10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8월 2일입니다. 요즘 그냥 책 읽는 것 같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영감도 얻습니다. 가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영감도 얻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독직해를 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월 4일입니다. 계속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거 다 봤습니다. 레벨 3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줘요. 영어 직독직해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8월 5일이에요. 레벨 3를 이제 올라갔는데 단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슬로우 싱킹 11시간 선점이에요. 레벨 3로 올리니 단어 때문에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집중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학생이 영어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레벨 3도 어렵게 이제 단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한 2주 이상, 이제 3주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영어에 대한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가는 거고 요런 상태에서 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8월 5일 날 통화한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직독직해 식으로 하니까 예전의 방식하고 공부한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읽는 게 좀 빨라지고 네. 예전에는 그리고 또 단어를 많이 외웠거든요. 계속 한국어랑 이렇게 뜻 외우다 보니까 문장을 봐도 이제 해석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게 그냥 직독직해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해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하는 게 부담이 돼? 아니, 부담은 안 돼요. 부담 안 되죠? 네. 네,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읽는 거야. 이렇게 한글 뜻이 읽는 거야. 네. 점점 이제 빨라지면 한글 읽는 속도까지로 간다고. 약간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의 한 달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9월 19일인데 슬로우 싱킹 14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반을 공부한 거예요. 이 학생이. 선잠이해. 직독직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발을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스카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얘기해요. 스터디 카페에서 이완된 집중을 하려고 할 때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완된 집중이 더 잘 돼요. 사실은 이완된 집중이. 집에서 해보니 가족 제외하고 아무도 없으니 더 편하게 공부하게 됐고 집 자체가 주는 편안함 덕분에 쉽게 이완된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공부할 때 너무 늘어지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그 상태에서 집중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완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니까 쉬는 듯이 하니까 집에서도 잘할 수가 있어요. 9월 21일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다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 12시간 선잠이에요. 오늘은 이 얘기에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했습니다. 가끔 영어로 된 영화 리뷰 영상 같은 거를 자막 켜고 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가 재밌는 거예요. 9월 22일 메일이에요. 즐기면서 읽고 있다는 거고요. 슬로우 싱킹 14시간 반. 14시간 반을 하면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수험생 중에 14시간 반.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실 14시간 반을 한다는 거는. 선잠이에 운동 30분. 즐기면서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보고 싶은 영상들 골라가며 보니까 공부하는 느낌 전혀 없이 그냥 즐겁게 책 읽듯이 이야기들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을 때는 살짝 피로해지는 느낌입니다. 좀 느긋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 재밌게 읽으니까 많이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슬로우 싱킹 13시간. 선잠 2회 운동 30분. 재밌게 읽으니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어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원래 관심 있던 영어로 된 컨텐츠들을 아직 듣기는 안 되지만 영어 자막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제가 신기합니다. 직독직해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영어 단어 각각의 뉘앙스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몰입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를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이제 통화한 건데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어? 네. 수학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재밌어? 그 수학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영어가 약간 더 재밌는. 그게 맞는 거야. 이제 영어에 몰입이 되면 영어가 재밌어서 영문과 가고 싶고, 맞아요. 그러다가 또 수학하면 수학이 재밌어서 수학과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그래도 지금 14시간, 13시간, 12시간 하잖아. 예전에 이렇게 했어? 얘는 근데 가끔 좀 한다면 이제 그 어거지로 시간만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있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시간 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해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으로 이제 또 영어를 끝내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 몇 개 풀어보니 3,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영어 9등급이었대요. 그러니까 영어 9등급이면 거의 최하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공부해서 영어 한 6등급까지 올렸나 봐요. 근데 6등급까지 올렸는데 이 학생이 이제 3, 4등급으로 불과 7월 중순부터니까 한 2개월 영어에 몰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3, 4등급으로 몇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영어 공부 방법이면서 실력을 가장 빨리 올려줘요. 원래는 남들만큼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좌절만 했었는데 진짜 저의 수준을 제대로 알게 되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지문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독직해 공부 방식이 옳다는 거가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저 재밌게 많이 읽기만 하는 이 방식이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실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읽으면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주고 또 이걸 더 한다면 점수가 더 오르겠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네, 이 학생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분은 이제 몰입클럽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몰입클럽에서는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몰입 사례, 그런 사례들 보고 이제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